안녕하세요. 오늘은 경매에서 권리 분석의 가장 기본인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란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 경매 실무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기준으로 인수되는 권리와 소멸되는 권리를 구분하기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란 말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수준 있는 부분까지 또 뒷부분에서는 예시까지 해서 정리를 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갑의 부동산을 담보로 A은행에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니까 A은행에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자, 내가 낙찰을 받는데 그때 요 A 갑의 부동산에 A의 저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B의 전세권, C의 저당권, D의 가압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낙찰받는 내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다 인수해 가라, 안고 가라 그러면 낙찰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고 깨끗한 권리를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가 매매에서도 부담이 없는 깨끗한 권리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게 원칙이지만 그러나 당사자 합의하기에 따라 은행의 동의를 받아서 대출금을 승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매는 당사자 합의에 따라 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법률 규정에 따라 경매가 이루어지니까 낙찰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이런 권리들을 다 정리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 정리하고 없애는 것을 소재주의라 그러고 경우에 따라 또 예외적으로 인수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인수되느냐 또는 소멸되느냐를 기준을 정하는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지상권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지상권을 설정할 단기에 등기부에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상권은 그 사용기간이 존속기간이 30년, 15년, 5년 아주 장기간 동안 사용하는 권리인데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는 존속기간 동안 사용기간 동안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지상권을 설정했는데 그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습니다. 이 저당권이 대표적인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자, 이 저당권에 돈을 못 받으니까 경매를 붙였을 때 그 위에 있는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그러면 이 지상권자의 사용 수익에 대한 신뢰가 깨집니다. 이때 지상권은 낙찰받는 사람한테 인수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이후에 그 이후에 지상권을 설정한다고 봅시다. 그럼 지상권 설정할 때 등기부 당연히 봤을 것이고 저당권이 있다는 걸 확인했고 그러면 이 저당권이 잘못되어서 경매가 붙여지면 내 지상권도 당연히 소멸하고 있구나 하는 걸 각오했을 것이고 또 만약에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붙였는데 이 지상권을 인수해야 된다면 이 지상권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될 겁니다. 유찰이 된다는 말은 이 저당권자가 채권 확보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말이니까 이때는 저당권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때 지상권은 인수되면 안 되고 소멸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있던 지상권은 인수고 후에 있던 지상권은 소멸이다.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최선순위 돈 받는 권리입니다. 전부 다 돈 받는 권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 가등기, 가압류, 압류, 전세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앞에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데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나중에 예시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선순위란 말은 만약 여기에서
C의 저당권자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보셨다. 그렇더라도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신청한 C 저당권이 아니고 최선순위인 A 저당권입니다. 자, A 저당권을 설정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나중에 C가 경매 신청을 했다고 해서 C 저당권부터 말소기준권리가 된다면 결국 낙찰받는 사람은 B의 전세권을 안고 가야 된단 말인데, 그렇게 되면 안고 가기 싫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될 것이고, 유찰이 된단 말은 A의 저당권도 침해를 받는 거니까 이때는 저당권, 요 말소기준권리는 경매 신청한 경매 신청한 이 저당권이 아니고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기준권리가 된다. 자, 그러면 말소기준권리를 기준으로 해서 선순위일 때는 인수되고 후순위일 때는 소멸되는 권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 자, 우리가 경매 강의 가등기 부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가등기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 가등기가 있고, 자, 소유권을 받아갈 목적인데 자기가 순위를 미리 확보해놓기 위한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는 돈 받는 거리니까 바로 말소기준권리가 되니까 이것부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근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돈 받는 게 아니고 소유권 받을 목적이니까 요 가등기일 때는 위에 있으면 인수, 밑에 있으면 소멸. 자, 가처분 등기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방법이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는 자기가 그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놓은 이유가 돈 받을 목적입니다.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가압류를 하고, 금전 채권이 아닌 특정 채권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가처분을 합니다. 나는 이 부동산 소유권을 받아와야 되는데 소유권 받아오기 전에 또 다른 데 팔아버리면, 매도를 해버리면 더 골치 아파지니까 일단 그 재산을 묶어놓기 위해서 하는 게 가처분이에요. 그때는 돈 받을 목적이 아니고 소유권 받을 목적이니까 그때는 가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가처분을 합니다. 자, 가처분은 원칙적으로 위에 있으면 인수, 밑에 있으면 소멸인데 좀 조심해야 될 게, 말소기준권리 후순위라도 인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그 건물 등기부에 보니까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그때 피보전권리라는 이 말은 요때 가처분권자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말입니다. 지금 본안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될 건데 내가 뭐 때문에 가처분했다 이걸 등기부에 기록해 줍니다. 그걸 피보전권리라 그래요. 보전하고자 하는 권리. 그 피보전 권리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만약에 그게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면 건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건물 내가 낙찰받아 봐야 어차피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낙찰받는 사람도 그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거니까 그거는 나중에 들어왔더라도 이후에 들어왔더라도 그거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청구 또는 소유권 말소 청구권, 이렇게 돼 있을 때는 지금 소유권 분쟁이 있고 소송 중이고, 만약에 소유권을 말소하라든지 또는 전소적에 소유권을 이전해 주라는 그런 판결이 나와버리면 내가 소유권 경매로 소유권 취득해봐야 나도 소유권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가처분이 있을 때는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더라도 인수되는 거니까 그걸 조심하셔야 되고, 그럼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다고 해서 또 무조건 내가 급을 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던 가처분이 피보전권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서 된 가처분은 그 가처분권자가
진짜 소유권을 받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가처분권자가 진짜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그러면 이미 자기가 하고자 한 거 다 했으니까 그때는 그 가처분은 등기부에 살아있더라도 별 의미가 없습니다. 가처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선순위에 있는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저당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를 한 가처분일 때는 저당권을 이전받아가겠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저당권자와 가처분권자가 배당을 누가 받아가느냐의 문제지 내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당권 이전 청구권은 부기등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주등기가 없어지면 그 저당권이 없어지면 부기등기는 자동적으로 따라 없어지는 거니까 그건 신경을 안 써줘도 됩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은 그 가처분권자가 이미 저당권을 설정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미 저당권을 설정했으면 배당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아직까지 그 가처분권자가 저당권 등기를 안 했을 때는 내가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저당권 설정하게 되면 그 저당권을 내가 안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피보전 권리가 뭔지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용익물권입니다. 자,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하는데 요 용익물권들은 말소기준권리 이전에 있을 때는 인수, 이후에 있을 때는 소멸됩니다. 근데 예외적인 걸 조금 보셔야 됩니다. 자, 지상권인데 요 지상권이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더라도 한전에서 철탑을 설치하기 위한 한전에서 설치한 지상권이나 또 지하철 공사에서 지하철을 뚫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한 구분지상권 이런 것들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다고 해서 그걸 소멸시키고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소멸되지 않지만 그건 있어도 내 권리 행사에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어쨌든 말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자, 전세권. 전세권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는 것은 무조건 없어집니다. 근데 이전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수인데 배당 요구를 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요거는 소멸입니다. 자, 전세권은 조금 있다가 예시에서 다시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거니까 그때 설명드리기로 합니다. 자, 임차권. 자, 임차권도 물건은 아니지만 사용 수익하는 권리니까 같이 취급하시면 됩니다. 단요 임차권 중에서 주택이나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 자기의 대항력기나 우선 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목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을 했다 이럴 때는 등기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말소기준권리와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고 대항력을 취득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그 등기부에 보면 주민등록 일자가 전입일자가 거기에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따지셔야 됩니다. 자, 환매등기입니다. 환매라는 것은 매도인이 다시 사가겠다, 되돌려 사간다, 이게 환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돈을 빌리고 자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아예 이전해 줍니다. 그러면서 갑과 을이 약정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빌렸던 돈 가져갖고 나중에 소유권을 다시 받아가겠습니다. 요게 환매예요. 요 약정을 환매특약이라 그러고 요 환매특약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기를 안 해놨을 때는 낙찰받은 애한테 대항 못하고요. 등기를 했을 때는 낙찰받은 애한테 대항을 하는데 요것도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있는 거는 대항을 하지만 이후에 있는 거는 대항을 못하고 이전에 있는 것만 대항을 합니다. 자, 그럼 뭡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환매특약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걸 기화로 해서 A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렸다 칩시다. 돈을 못 갚아요. 그럼 A은행에서는 요 부동산을 경매를 붙일 겁니다. 자, 경매를 붙였는데 내가 이제 낙찰을 받는다 치는데
만약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 있을 때는 당연히 인수해야 된다 이렇게만 하니까 계속 유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집값이 2억이라 칩시다. 그런데 계속 유찰에 대해서 내가 1억에 낙찰 받았다. 환매 등기를 할 때 등기부에 보면 환매 대금이 반드시 기록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매 대금이 2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환매 기간은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을 넘지 못한다. 우리는 요 당연히 부동산이니까 5년 기준으로 합시다. 환매 기간을 5년 이내로 해야 되는데 5년이라 치면 지금 을이 저당권 설정해서 돈을 못 갚아서 경매가 진행되는 이 과정에 보니까 이미 기간이 4년이 경과됐더라. 그러면 1년 내로 갑이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환매권 행사할 때는 환매 대금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환매권이 지금 있어서 등기가 있어서 많이 유찰이 돼서 내가 1억에 낙찰을 받았다면 갑이 1년 내로 환매권 행사할 때는 내한테 돈을 얼마 주고 찾아가야 되느냐 하면 2억을 주고 찾아가야 돼요. 그럼 나는 1억 투자해서 1년만 기다리면 1억이란 차익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이 기간 동안 환매 기간 동안 환매권 행사를 갑이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영원히 갑은 환매권 행사를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결국은 2억짜리 집을 나는 1억에 내 소유로 받는다.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있을 때는 소멸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피할 것이 아니고 그때는 경우의 수를 따져서 환매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환매 대금이 얼마인지 이걸 고려해서 응찰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문제 되는 게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등기부에 그 내용이 다 나타나니까 등기부를 가지고 비교해 보면 되는데 이건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아요. 않아서 이때 대항력을 갖춘 시점과 말소 기준권리 등기부에 있는 요 날짜를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다. 자, 우리가 대항력과 대항요건을 자꾸 혼동하시는데 대항요건은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요걸 대항요건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대항력은 요걸 갖춤에 따라서 힘을 얻게 되는데 그때 가지는 힘, 임차인이 가지는 힘, 요게 대항력이에요.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자기의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힘, 여기 대항력입니다. 그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말소 기준권리 이후에 있을 때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내 입장에서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있을 때는 여기 이제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임차인은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배당료를 했느냐 이걸 다 따져야 되는데 일단 간단하게 예를 한 들어 보겠습니다. 자, 10일을 기준으로 해서 10일 날 임차인이 인도도 갖추고 주민등록도 갖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 저당권을 10일 날 설정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임차인이 우선이냐 은행이 우선이냐 이 말입니다.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추면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이게 법입니다. 근데 판례는 다음날 0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낙찰자 다른 사람한테 계기로 주는 힘이 언제 생기느냐, 대항력이 언제 생기느냐 하면 11일 0시부터입니다. 저당권은 10일이고 대항력은 11일 0시니까 장인이 은행이 우선입니다. 은행이 우선이니까 요게 말소 기준 권리니까 요거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됩니다. 반면에 10일날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을 갖췄고 저당권을 11일을 설정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임차인의 대항력은 11일 0시부터고 저당권은 적어도 등기소 문은 열어야 되니까 11일날 9시 이후일 겁니다. 이럴 때는 임차인이 우선입니다. 임차인이 우선이니까 요게 말소 기준권리라면 요게 선순위니까 내가 인수해야 됩니다. 물론 인수를 하는데 이때 임차인이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배당력으로 하면 배당을 다 박아놓으면 그때는 나가는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내한테 기길 수 있는 힘은 일단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조심하셔야 될 게, 자, 임차인이 10일날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15일 받았다.
자, 이럴 때 저당권 설정을 언제 했냐면 13일을 했다. 그럼 이 사람은 대항력은 11일 0시고 우선 면제권은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우선 면제권이 생기니까 우선 면제권은 15일이에요. 그럼 우선 면제권은 은행보다 늦고 대항력은 내보다 빨라요. 은행보다 빠릅니다. 자, 이럴 경우는 물론 저당권 찾아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배당 요구까지 했다면 15일 기준으로 해서 배당까지 돌아가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사람은 대항력은 내한테 있기 때문에 내가 안고 가는 사람이다. 여러 가지로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만약에 15일 날 저당권 설정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선 면제권은 배당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제 같이 통합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 그럴 때는 임차인 배당받는 날짜하고 저당권의 배당받는 날짜하고는 같기 때문에 이때는 동순입니다.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 배당을 한다. 간단하게 이번에는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예시에서 간단하게 또 추가로 설명이 나오니까 그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그리고 선순위든 후순위든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유치권.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을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유치권은 별도로 또 설명을 한번 드릴 겁니다. 예고등기. 예고등기는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요즘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예고등기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법정상권 이는 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가 토지나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어서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그때 법정상권이 나중에 생겨나는 거니까 저당권 이후에 나중에 생겨도 이 법정상권은 살아있다.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로 말소 기준권리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최선순위로 담보가등기가 있네요. 그럼 이 담보가등기 자체가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그 이후의 권리는 다 소멸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가처분, 전입, 그 다음에 경매신청 다 소멸인데 이때 가등기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면 그때는 저당권 2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고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인수입니다. 이번에는 자 1순위로 처분 금지 가처분이 맞네요. 말소 기준권리는 돈 받는 권리, 저당권, 건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그 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거기에다가 전세권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으니까 이때 말소 기준권리는 요 가압류가 말소 기준권리입니다. 그리고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뒤에 있어도 인수되는 경우가 있고 앞에 있어도 신경 안 써도 되는 경우가 있다. 어쨌든 인수. 자, 임차인인데 전입신고가 있고 대항력을 갖췄다 그랬습니다. 확정일자란 말도 없고 배당요구란 말도 없으니까 인수입니다. 만약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면 전액 배당을 받으면 배당받고 나가는 사람은 맞는데 만약에 배당을 다 못 받는 부분은 내가 인수합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확정일자란 말도 없고 배당요구란 말이 없으니까 인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매등기 말소, 그 다음에 요 전입자, 세입자 말소, 압류 말소. 아까 유치권, 예고등기는 위에 있던 밑에 있던 무조건 인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는 인수. 최선순위로 전세권이 왔네요. 자, 전세권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세권은 말소 기준권리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세권은 그 성격이 우리가 분류할 때는 용의권, 사용수익하는 용의권으로 분류를 하지만 담보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는 것은 용의권이고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나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게 담보물권적 성격이에요. 대표적인 용의권이 지상권이고 대표적인 담보물권이 저당권입니다. 자, 지상권은 말소 기준권리가 안됩니다. 저당권은 말소 기준권리가 돼요. 그래서 전세권이 말소 기준권리가 되려면 이 담보물권적 성격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담보물권의 성격을 선택했을 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한 요건은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3층짜리 단독 건물이 있습니다. 소유권 하나예요. 구분 건물이 아니고 단독 건물입니다. 소유권 하나인데 1층에만 편의점을 하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니까 1층 요 전세권 때문에 경매를 붙인다. 경매를 붙인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간단 말인데, 그럼 소유권은 1층만 넘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다 넘어가야 돼요. 하나의 소유권이니까. 그렇게 되면 1층 전세권 때문에 2층, 3층 권리자들이 불척의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에 되려면 요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싹 그 권리가 없어지려면 전부의 전세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전세권에게서 임의경매를 신청했거나 또는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상권은 경매 신청도 안 되고 배당 요구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임의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했다는 말은 요 저당권 쪽 담보물권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요 요건을 맞아줘야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자, 지금 집합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됐단 말은 집합건물 전부의 전세권이 설정됐다고 봐야 됩니다. 집합건물일 때는, 단독 건물일 때는 1층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고 방 한 칸만 전세권 설정할 수 있지만, 집합건물일 때는 전부의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까지 했어요. 그리고 전부고 경매 신청했으니까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 밑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말소네요. 자, 그럼 요 경우에는 전세권은 전세권인데 2층 단독주택 중에 2층만 전세권 설정한 겁니다. 자, 그리고 배당 요구도 안 했대요. 그러면 요거는 인수입니다.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는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인수, 임차인은 전입은 하긴 했고 배당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많이 하시는 게,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배당받고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필요 없이 주민등록까지만 해놓으면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우선 변제는 되지만, 그 금액이 넘어서는 것은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배당 요구 신청은 무조건 받아줍니다. 신청은 받아주니까 우리가 낙찰 받을 때 확정일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배당 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 요구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걸 꼼꼼히 다 따지셔야 됩니다. 거기서 자꾸 실수를 많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층만, 여기서는 2층이죠. 일부만 전세권 설정한 사람은 그럼 경매 신청은, 전세금을 못 받으면 경매 신청을 전혀 못 하느냐? 또 그렇지는 않아요.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제를 받으면 되니까 대충 그거는 나중에 전세권에 나올 때 그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이런 것들은 다 소멸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임차권.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는 요 가압류입니다. 가압류가 말소 기준 권리고, 1번 임차권 대항력 갖췄다. 확정일자도 말도 없고 배당 요구 말이 없으니까 당연히 인수. 2번은 전입 확정일자도 갖췄고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요거는 대항력은 있는데, 내한테 개길 힘은 있는데 배당금이 자기한테 다 돌아가면 배당받고 나가는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배당금이 다 돌아가지 않으면 배당받지 못하는 부분만큼은 내한테 인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건의당권, 말소. 자, 이렇게 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말소 기준 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세세하게 좀 깊이 있는 부분까지 또 예시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반복해서 들으시고, 말소 기준 권리는 경매를 할 때 필수적인 사항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부동산 법률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